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이꼴 0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두 원이 서로 교점을 갖는 위치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죠?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갖는 거니까, 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얘하고 얘가 아닌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봐. 요놈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거 하나 요쪽에 요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지? 근데 이거 말고도요. 얼마든지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이거보다 더 큰, 그죠? 요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더 큰 원도 그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그거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직선 1의 방정식을 여기다 쓰고 플러스 실수 k배에 직선 2의 방정식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꼴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똑같이 이번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 교점의 좌표를 P, Q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교점의 좌표는 P, Q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원이 모두 다 P, Q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P제곱 플러스 Q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BQ 플러스 C도 0이 돼야 되고요. P제곱 플러스 Q제곱 플러스 DP 플러스 EQ 플러스 F도 0이 돼야 된다. 왜? 이 P, Q라는 점이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에 XY 대신에 PQ를 대입하면 모두 다 이꼴 0이 돼야 돼. 즉, 방정식이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처럼 똑같이 어떻게 써볼 거냐 하면 이렇게 쓸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괄호 닫고 플러스 실수 k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 이꼴 0이라고 한번 써보죠. 자, 그럼 보자. 얘가 지금 뭘 나타내는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도형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얘가 나타내는, 얘 그래프가 나타내는 그 도형도 점 P, Q를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봐. 이 식의 XY 대신에 P, Q를 대입하면요. 요 놈이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놈도 이꼴 0이 되고요. 요 놈도 이꼴 0이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꼴 0 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결국 이 등식이 성립해서 방정식을 만족한다. 방정식의 등식을 만족한다. 누가? P, Q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P, Q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만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자. 요 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놈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k의 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a 플러스 kd의 x가 되고요. 플러스 b 플러스 k2의 y가 되고 플러스 c 플러스 kf 이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봐. 1번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럼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우리가 k 플러스 1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봐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분의 a 플러스 kd의 x가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k 분의 b 플러스 k2의 y가 되는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k 분의 c 플러스 kf 이꼴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단 말이야. 이거 우리 어디서 봤냐 하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꼴 우리 배웠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주어지고 요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나 요 조건만 만족하면 얘는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놈을 정리한 요 놈이 딱 요 일반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통째로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이걸 통째로 라지 A라고 놓고 얘를 통째로 라지 B라고 놓고 얘를 통째로 라지 C라고 놨을 때 이 A, B, C가 이 관계만 만족시킨다면 이 부등식만 만족시킨다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봐라.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놈이 P, Q를 지나가는 놈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하면 요 놈은 P, Q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P, Q가 뭐야? 바로 두 원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나타내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다만 우리가 또 다른 이라고는 표현을 썼잖아. 즉 얘도 아니고 얘도 애초에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닌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탁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K가 0이 되어버리면요 요게 그냥 다 0이 돼버리거든? 그래 남는 건 요 놈만 남습니다. 얘 이꼴 0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요 위에 놈, 즉 요 원의 방정식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원이라고 특정을 했다면 K는 0이 아니다 라고까지 조건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K가 0일 때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원의 방정식 하나 더하기 K배의 원의 방정식 둘, 그제? 이꼴 0이라는 그 방정식은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 K가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K배의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그냥 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DX 빼기 EY 빼기 F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라 x제곱 y제곱은 싹 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dx 플러스 b-2의 y 플러스 c-f 이꼴 0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은 또 뭐냐 하면요. 이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네. 직선의 방정식. 그쵸? 네. 게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요 식에다가 P, Q를 넣으면 얘도 0 되고요. 얘도 0이 되는 걸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놈은 어찌됐던 또 어디를 지나가는 이놈 역시 P, Q를 지나가는 놈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정리한 게 이놈이니까 얘도 P, Q를 지나가는 거고요. 얘는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요. 원과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은 여기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바로 이런 직선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외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놈은 바로 두 원의 공통 접선 중 하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요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리가 봤던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원의 현이 됩니다. 이 원에도 현이 되고요. 이 원에도 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원과 이 원의 공통적인 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두 점에서 만날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요. 우리가 흔히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를? 얘를. 그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갑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 이꼴 0이라는 요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원을 나타내는데 어떤 원이 되냐면 바로 이 원과 얘가 나타내는 원과 얘가 나타내는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물론 K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을 가졌을 때 정리했을 때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커질 때만 원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요 놈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꼴 4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 세 번째, 요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1 더하기 k배의 원의 방정식 2 이꼴 0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요 녹색 원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한번 변화시키면서 보도록 할까요? 이 k 값을 변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원의 모양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크기가 바뀌다가 자, 잘 보세요. K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게 K 값이 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가 0일 때는 딱 요 왼쪽 그죠? 왼쪽에 있는 원과 일치하는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 다른 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K가 0인 경우는 제외시켜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요놈이 그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